청정기 유후. 국가보훈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광복 80주년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입니다. 1926년 6월 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 행렬이 종로를 지나던 순간 수많은 학생,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열망으로 학생들이 주도했던 전국적인 항일 만세운동, 60만세운동은 3.1운동 이후 침체되었던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신간의 창립과 광주 학생운동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피 끓는 절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토대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지켜낸 청년들의 나라 사랑.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짙어진 초록만큼 기억할 이름들을 선명히 새겨보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숭고한 희생 위에 쌓아 올린 오늘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민생 회복과 공동체 통합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의회, 실천으로 답하는 경기도민의 의회, 경기도의회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23만 8천여 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존재만으로도 큰 기쁨이죠. 청년들이 결혼과 양육을 통해 진심 어린 행복을 느끼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웃으며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하나의 기적을 낳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을 모시는 시간인데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민주당 선대위 공보기획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대선 결과 의미 좀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 서재현 부대변인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제 당선인. 네. 49.42%인데 이제 민주당에서 역대로 이제 최다. 그리고 또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초의 TK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리고 지역 분권, 뭐 통합 이런 여러 가지 해오신 말씀, 네. 좌파 우파 아닌 오직 실력파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해왔던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도구 대변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변인으로서 충직하고 유능한 도구로 잘 쓰임 받다.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호준석 대변인은 3년 만에 정권 교체예요. 예. 네,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예. 겸허하고 낮은 마음으로 새롭게 또 저희는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그 뒤에 치러진 그 선거라는 큰 판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예. 생각하고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저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져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여야 정치권이 민심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의 민심 선택을 잘 읽어야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출구조사에서는 50% 넘는 득표율이 예상이 네, 됐었잖아요. 51.7%인가 예. 50, 그 정도 하셨네요. 네, 50에 못 미쳤어요. 네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옷자라에서 굳이 막 의미 부여는 할 수는 없긴 예, 한데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조금 개인적인 분석을 하자면 네. 좀 샤이 보수적인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마지막에 여러 이슈에 있어서 좀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동인 자체가 조금 국민의힘 쪽에 더 붙었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 네. 넘으면 좀 더 국정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더 걸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건 뭐 47%도 강력한 그립감을 가지고 예.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뭐 50이든 40이든 큰 뭐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예. 이제 견제하는 측면 그리고 배제하지 말라는 그런 민심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예. 혼석 대변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49대 41 예. 이라는 격차는 당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 예.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것에 비해서 아.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이고 예, 예. 그것은 국민들께서 독주에 대한 견제 또 우려 그런 것들을 그 마음들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지난 3년 전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그 표, 예. 그 퍼센트가 사실 거의 비슷하죠 이번에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47.83 47이었고 네. 그때 이제 심상정 후보가 예. 2% 이상 예, 득표를 했었거든요. 2.37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결집할 만큼 양진영이 모두 결집한 것이다. 예. 보수에서 비상경과 탄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 그 결집을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주해서는 안 된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견제와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그 결과론이니까 뭐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얻은 8% 중에는 예. 단일화했어도 김문수 후보한테는 안 올 표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해석이 네. 일정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번엔 그래요. 예.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는 투표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한테 투표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좀 더 일찍 이른 시점에 단일화가 되고 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겠구나 보수 예. 진영이 예.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이 더 늘어났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아쉬움 또 일말의 책임 이런 것은 또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몫으로 남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내란 종식 네네. 그리고 또 민생 회복 과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과제로 이제 민생 회복을 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세요? 크게 이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해서 예. 경제 전문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야해서 이제 모두 전문가분들 다 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마중물로 해서는 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경으로 해서 뭐 지역 화폐든 뭐 지역 경제 순환에 대해서는 이게 단기적인 것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해놓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함께 대응 TF를 통해서 좀 비전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한 몇 개월 내에 꼭 보여주셔야 되고 또 보여주시려고 실천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야당과의 네. 협치도 중요하잖아요. 그건 협치를 해야 되겠죠. 예. 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 선대위 인사라든지 예.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늘 이야기했던 게 이제 본인은 좌파, 우파 아닌 실력파 그리고 통합. 예. 그 통합 자체를 계속적으로 실천해 오셨고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이 있지만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뭐 기관장이든 뭐 공무원이든 제일 기준이 인사 잘하는 거, 일 잘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 번 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 금방적으로 증명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에다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었잖아요. 네. 예. 민생이 어렵고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새로운 정부가 정말 잘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려는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 뭐랄까 경제관 어떤 예. 방식으로 도대체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시장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예. 그게 쉽게 바뀔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예. 여전히 이제 원전 또 배제할 것처럼 보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예. 것. 예. 4대 강보를 다시 해체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화폐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고집하고 나라 빚을 더 늘리지 않은 것은 무식한 소리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시장 원리와 역주행하는 것이고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해봤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정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예.
기업들의 역할 존중하고 시장 원리를 인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펴주기를 그래서 경제를 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그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이제 대표회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수회담도 필요하잖아요. 네, 예, 수시로 하셔야겠죠. 예, 정기적으로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영수회담도 강조했기 때문에요. 네네.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 오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독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입니다. 같은 예. 경우는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네. 못한 부분에서 정부가 약간 관여, 기여, 예, 그렇게 보조하는 역할인 것이고 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믹스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예. 원전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쪽에서도 저도 시정보증재단에 있었으면서 한 1년에 한 5조 정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 경제 다 살아난 것을 저도 체감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빚한데 그게 나라빚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우량 기업들도 빚을 썼습니다. 왜? 빚 2%로 3% 5%를 하면 그게 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렇듯이 나라 빚을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봤을 때는 너무나 우리가 그 긴축으로 하다 보니까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중요한 게 주식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주가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산업을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AI든 방산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이제 뭐 뷰티까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국격 밸류에이션을 높여서 정말 선진국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즉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국민의힘은 자꾸 KTX만 타고 가자고 하시지만 우리는 예. 또 버스도 타고 중간에 택시도 타고 때론 걸어서 가고 그러니까 예.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 일단 입법권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 정책을 펼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었고 반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우려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견제하는 표를 던지셨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걸 토론할 그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선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행정부 지금처럼 입법부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거의 의회 독재를 했었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일이거든요. 예. 또 똑같이 반복이 되고 거기다가 행정권도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 견제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예. 의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107석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겨우 필리버스터나 아니면 뭐 예. 앉아서 농성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국민들께서 결국은 매섭게 지켜보시고 잘하는 건 격려하시고 네. 못하는 것은 매섭게 질책하시고 견제해 주시는 것밖에 사실은 도리가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락연설에서 내란 종식을 강조를 했고요. 네네. 경제회복, 민생회복도 강조를 하면서 내란 특검법을 바로 처리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란 특검법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4월 달에 예. 이미 야오당에서 그 예. 약속을 했어요. 예. 6월 달에 하겠다. 그 내란 특검하고 최명 이제 그 네, 특검하고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내란 종식이 목적은 아닌 것이죠. 예. 내란 종식을 해야지 그다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 즉 비상계엄에 일으킨 그에 대해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수사하고 응징이 해야 된다. 예. 처벌을 해야 되고 예. 다만 모든 가용한 자산을 모두 이쪽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선 순위가 뭐 1, 2가 아니고 다 같이 민생회복도 하면서 내란 종식하는데 그 주체가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지휘하는 것처럼 해서 검찰의 칼을 빌려서 누구 이런 건 아니고 예. 사법부에 독립을 해서 본인이 철저하게 예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왜냐하면 3년 동안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취임 초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주가 조작 그 2, 3년 계속 조사하다가 검찰 스스로가 무혐의 해버린 겁니다.
백 받아도 그거는 그냥 파우치 국가 재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똑같이 반복하면 바로 또 민심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서 이제 내란 종식도 하고 민생 회복 그 동시에 똑같다는 의미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내란 특검법 추진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제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예. 그때 우리 사회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경쟁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했고 네. 탈탈 털었죠. 그래서 관련자들 다 기소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이걸 이제 그 다시 한번 다 털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떠올리게 하죠. 그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예. 스스로 목숨을 예. 끊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예. 그 과정에서 이미 다 뭐 사실은 뭐 집안까지 다 이제 망가져 버린 것이고 상대 진영은 괴멸되다시피 했었던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똑같은 일이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이고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은 그래요? 긴 역사에서 역사의 심판으로 돌아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내정설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내정설이고 확정이다 이게 두 예. 가지 버전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야당 의원하고도 소통을 자주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성격 자체가 막 이렇게 막 강성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전략통이시고 그리고 또 좀 그렇지만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당대표와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교류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코드 인사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국정을 하게 되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국무총리로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민의힘의 그 당의 입장은 제가 아직 안 정확히 나왔죠? 모르겠고요. 예. 예. 제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좌파 진영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예. 여전히 70년대, 80년대 그 학생 운동하던 운동권의 그 세계관 예.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경제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안보도 그렇게 바라보고 예. 심지어는 무슨 성 문제라든가 이번에 그 유시민 씨의 그 발언에서 나타난 그런 그 사고를 갖고서 여전히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예. 제일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은 학생운동권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고를 지금은 이제 버리시고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국정 운영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대통령 공식 취임 하루 뒤인 내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일 법안 처리 중에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방송 주제로 많이 다뤄져서 예. 확인해 보니까 그 결정한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앞서 주제로 말씀드렸듯이 4월에 약속했던 최병 특검법, 김건희 예.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일환으로서 일단 본회의는 언제 상정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래요? 하겠다. 예, 이렇게 한 내일 거고요. 본회의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정 가능성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뭐 지켜보기도 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이제 협의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지금 뭐 그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들이 다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예. 근데 그 취임하자마자 첫 사실상의 1호 법안들이 그런 법안들이 처리가 된다면 예.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우려했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구나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대선 이후 향후 전국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발 뭐 정계 개편, 보수 세력의 전체적인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또 함께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대구니까 민심을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매일매일 듣고 하다 보면 지금부터 정계 개편이 아니고 혁신을 국민의힘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당연히 잘하기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준 좀 행태 같은 경우는 좀 안일한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상식에 어긋난 거잖아요. 보수에 대한 품격. 특히 이제 그 새벽에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 대한 훼손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사죄하고 조금 이제 그 뒷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바람직하고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도 그 40%라는 그 지지가 잘했다고 지지한 건 아닐 거잖아요. 비상계엄을 못 막았던 책임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줬다는 그 민심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뭐 친윤계 친한계 계파 갈등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심하게 되게 되면 이제 더 폭삭 망하는 거겠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또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싸우는 이제 정치가 아니고 타협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그게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관점에서는 친윤과 반윤 뭐 친한이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게 토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결론 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예. 다들 각 당에 소속돼 있으셔서 각 당 이야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홍석 대변인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난 그 3년 동안 보수 정치 그다음에 그 저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사실 제일 큰 책임과 갈등의 그 원인은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좀 독단적이고 왜 저렇게 하시지? 라는 그런 것들이 참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어쨌건 이제 그 요인은 이제 뭐 해소됐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방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저희 그 당원들도 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또 반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내. 근데 이제 그런 그 갈등을 그래도 조정하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는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지도자들이 그걸 조정하고 줄이고 있는지 아니면 더 크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지도자들께서 좀 더 한 발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때가 오늘 선거 패배했는데 오늘부터 싸우면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항상 보면 저희 당원들은 집단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전당대회 열릴 때마다 또는 후보를 뽑을 때도 최근에도 그 결국은 이제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절차는 안 된다라고 해서 후보를 바꾸는 과정을 용납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당원들이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수 정당의 전면 쇄신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마음과 자세의 전면 개편이다라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좀 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변하고 읽을 줄 아는 그런 마음 정서를 가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이번에 이제 서울보다도 인천 경기는 더 많이 그 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수도권에서 우리가 국민들께 좀 더 설득하고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수의 쇄신 재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수의 쇄신 재건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이준석 역할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그렇게 보세요? 사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은 보수라고 생각하진 할 텐데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유권자가 봤을 때 보면 이제 20대 좀 이제 특정 세대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좀 이제 미래 세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좌파 우파보다 좀 미래를 좀 뛰어넘는 삼지대를 바라보는 희망의 또 유권자가 저는 지지했다 보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준석 이제 전 후보죠. 이준석 전 후보가 보수의 길로 해서 뭐 국민의힘과 합당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더 이제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8%라는 또 좀 아쉽지만 놀라운 또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좀 이제 지금은 그 선거에 치면 굉장히 한 달 정도 충격이 크거든요. 예. 그 시간에 마음과 몸을 좀 추스리시고 또 3차 토론회 때 본인이 했던 발언 그리고 왜 유권자들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화나셨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실망했었던 예. 부분에 대해서 인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뒤돌아봐서 본인만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예. 근데 다시 또 뭐 국민의힘과 합당이니 또 연대니 해서 뭐 보수를 또 재건한다는 거는 조금 정치공학이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 그렇게 그건 보시는군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손석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가 범보수 후보에 속하잖아요. 네네. 보수 재건할 때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도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결국 예.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인데 예. 이번에는 이제 독자 완주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자산을 얻었죠. 그래도 예. 양강 속에서 본인이 같이 이제 3인의 주자 속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예. 8%를 득표했다는 자산을 얻었지만 예.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두 사람 그 범보수 후보를 합치면 예. 오히려 득표율이 넘어서는데 근소하게.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집권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론은 여전히 이제 큰 부채로 남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 때도 마이웨이를 할 것인지 네.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마이웨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자산은 사실 없는 거예요. 당선자를 한 명도 못 내면 그게 무슨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고 예.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 그 당원들께서 이준석이라는 이 자원이 우리의 미래에 정말 필요하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는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이 절실하다. 우리 국내 정치가 갈수록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요. 같은 당 또 같은 견해를 갖지 않으면 뭐 요즘에는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 통합이 시급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실천하는 그 첫 번째는 이제 인사잖아요. 인사. 네. 인사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정 수행했을 인사를 통해서 때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이제 태도. 그러니까 이제 야당을 배제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대의 길을 가시면 되는 것이고 예. 본인이 후보 시절 그 야당 대표 시절에도 본인이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먼저 만나고 보통 보면 기존에도 야당 대표라고 해야 되나 상대 당의 대표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요? 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합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그 통합이라고 해서 또 모든 걸 또 이제 또 이렇게 좀 반대를 위한 사람을 또 통합해서 그 또 갈등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을 조금 이제 기대해 보죠, 저는. 그래요. 말이 아니라 실천이죠, 실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실천은 인사도도 하고 보여줄 수 또 있다. 이제 행동. 예. 예, 그래서 뭐 식사도 오늘 뭐 한다고 하는데 예. 그냥 밥 먹고 합시다. 차 마시고 합시다.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호준석 대변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예. 윤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한 것이 소통이 안 되고 그때도 사실 표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네. 그런데 그냥 그 야당 얘기를 너무 안 듣고 그랬던 것을 이제 비난, 비판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뭐 두 후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5대 4잖아요. 예. 5대 4 국민들의 거기다 이제 이준석 이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예.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지향과 노선도 존중을 하고 그거를 이제 통합한다는 것은 거기에 절충하는 것이거든요. 예.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들 반보 앞서가는 것이 정치다라고 했는데 하셨는데 예. 그런 그 반보 앞서간다는 그 마음은 이쪽에 계신 분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반영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지도자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간다면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렇게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길로 똑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네네.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그 매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것 차이를 넘자. 예.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데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굉장히 비난하셨고 비난이라기보다 본인의 생각을 다르게 이야기하셨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 존중하고 예. 또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쳤죠. 잘 들었습니다. 네. 2025 민심의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과제들 뭐 경제 민생 회복을 비롯해서 통합을 위해서 큰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실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재.